저는 이제 한국에서는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나이라서 한국 나이로 17살이고요. 미국에서는 11학년 주니어가 되는 나이예요. 저는 오늘 밝은 미래 교육 학부모님들과 후배님들께 저의 교환학생 생활을 공유하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에 1년 만에 이렇게 밝은 미래 교육에 찾아오게 됐어요. 그러면은 제 오늘 짧은 발표가 여러분들께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발표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목차는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교환학생을 가기 전 저의 모습, 저의 교환학생 1년 요약을 호스트 위주로 한번 해봤고요. 학교 생활, 그리고 교환학생 생활, 교환학생을 다녀온 후에 저의 모습으로 이렇게 목차를 나눠봤습니다. 제가 저희 교환학생 1년을 공유하기 앞서서 먼저 공유하고 싶은 것은 교환학생을 가기 전에 저의 모습과 교환학생을 가기로 결정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미국 교환학생을 가고 싶다고 결정하게 된 이유는 이렇게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 넘어가기 전에 딱 한 달 동안 미국에서 이렇게 호스트 가족들과 지내면서 생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한 달 동안 미국에 다녀오게 되었어요. 사실 이게 그때 교회에서 장학생으로 선발되어서 교회에서 장학금을 받고 비행기표만 내고 호스트 가족들과 생활할 수 있게 되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감사했던 게 지금 이 사진에 보이시는 분들은 저를 그때 한 달 동안 호스트 해주셨던 호스트 가족분들이신데요. 이분들께서 저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셨고 한 달 동안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영어도 진짜 너무 못해서 배가 고프다 말다도 얘기를 못할 정도였는데 그렇게 저를 너무 사랑해 주셔서 아직까지도 연락을 하고 있고요. 이제 미국에서 한 달 동안 다른 나라를 경험했던 게 저한테는 너무 큰 도움이 되었고 그 다른 나라를 경험했다는 것만으로도 저에게 너무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 결국 그 경험이 저한테 다시 미국에 돌아가고 싶다라는 목표를 세워주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저는 미국에 가고 싶다는 마음을 품고 중학교를 진학하고 있다가 저에게 미국 국무부 교환학생이라는 프로그램을 누군가 추천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부모님과 유학원을 돌아다녀 보기 시작했고 솔직히 밝은 미래 교육을 찾아오기 전에도 유학원을 꽤 많이 돌아다녀 봤어요. 근데 제가 밝은 미래 교육을 선택한 건 아니고 저희 부모님께서 선택을 하셨는데 제가 밝은 미래 교육을 딱 이렇게 해보고 밝은 미래만의 딱 좋은 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기왕 이렇게 발표를 하는 김에 살짝 자랑을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제가 밝은 미래 교육에서 아까 강대원 선생님께서도 말씀드리셨지만 그 사전교육이라는 프로그램이 저한테 정말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많이 유학원을 돌아다녀 봤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돌아다녀 본 유학원 중에서는 단 한 곳도 저한테 사전교육이라는 프로그램을 제공해주는 유학원이 없었어요. 근데 저는 이 사전교육이 정말 너무 좋았던 게 솔직히 매주 토요일마다 와서 여기 앉아있을 때는 친구들이랑 가서 놀고 싶고 살짝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제 집이 용인이라서 저는 버스 타고 1시간을 왔어야 했거든요. 그래서 살짝 그게 의미가 있는 행동인가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직접 미국에 가서 생활을 해보니까 그때 사전교육 때 선생님들이 해주셨던 말씀, 선생님들이 가르쳐주셨던 뭐 유행어나 속담 같은 거를 제 생활 속에서 잘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어차피 똑같은 돈 내고 가는 건데 사전교육까지 해주는 밝은 미래 교육이 저는 더 좋았다고 생각을 한 것 같고 그리고 밝은 미래 교육의 사전교육은 선생님들께서 자원봉사로 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저희 선생님들 다 스펙도 좋으시고 그런 분들이신데 해주셨던 거라서 저희 밝은 미래 교육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이만큼 사랑하는구나 저희를 이렇게 신경 쓰시고 해주시는구나 하는 마음을 볼 수 있었던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자랑은 발표를 하면서 더 하는 걸로 하고 제가 교환학생 떠나기 전 저의 모습, 교환학생을 준비하던 저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저는 교환학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국 학교와 한국 학업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준비를 했어요. 보통 교환학생을 간다고 하면 한국 공부나 한국 학업은 그냥 놔버리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제 친구도 난 어차피 교환학생 갈 거니까 더 이상 한국 공부는 하지 않아도 돼 하고 공부를 놔버렸어요. 근데
제가 생각했던 건 한국에서 한국어로 수업을 듣는데도 올해를 못 받을 거면 대체 미국에 가서 내가 올해를 어떻게 받지? 라는 생각을 하고, 이건 제가 마지막으로 받은 성적표인데요. 저는 중학교를 졸업은 하지 못했지만 중학교 마지막 학기에 받은 성적으로 올해를 받고 한국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미국에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중에서도 가장 열심히 공부했던 건 당연히 영어였는데요. 제가 영어를 공부할 때 했던 생각은 나는 미국에 갈 건데 한국에서 학교 다니는 애들보다도 성적을 잘 못 받으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으로 영어 성적은 전교 1등으로 받아서 미국에 가게 되었어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미국에 간다고 하루아침에 모든 게 싹 변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솔직히 미국에 가서도 숙제를 안 하던 친구들은 계속 숙제를 안 하고 공부를 안 하던 친구들은 계속 공부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도 미국 가면 자연스럽게 늘겠지 하고 가시겠지만 사실은 미국 갔다 와서도 영어 실력이 그렇게까지 늘지 않고 온 친구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다녀오면서 얻은 것은 하루아침에 미국 땅에 떨어지니까 늘어난 영어 실력이나 갑자기 변한 생활 패턴이 아니라 제가 교환학생을 준비하고 가서 생활하고 그 후에 돌아오면서 느낀 것까지 제가 그 모든 과정에서 가장 필요했던 힘들어도 참고 노력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힘이 생기면 영어도 자연스럽게 늘게 되었던 것 같고 부모님의 잔소리 없이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학교를 잘 가요. 그리고 혼자서 시간표 짜고 지키는 게 제가 진짜 안 됐는데 옆에서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알아서 하게 되더라고요. 아무리 힘들어도 방 청소도 하고 자고 아무리 힘들어도 호스트 가족들과 소통을 하고 자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장담드릴 수 있는 건 제가 교환학생을 다녀오지 않고 한국에서 계속 고등학교를 다녔더라면 지금 제가 얻은 힘은 절대 얻지 못했을 거고 지금 저의 모습은 절대 찾아볼 수 없었다는 걸 장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교환학생을 다녀온다는 게 그냥 단순히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거나 생활 패턴을 변화시키기 위한 게 아니라 교환학생을 가서 앞으로 평생 돈 주고 얻을 수 없는 그런 경험들과 그런 힘들을 길러 오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교환학생을 가면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외에 교환학생을 떠나기 전에 했던 것들은 저렇게 친구들이 잘 갔다 오라고 파티도 해줬고 마지막으로 가족들과 가족여행도 다녀왔던 것 같아요. 그 뒤로 저는 호스트 배정을 제 생일 다음 날인 7월 28일에 받게 됐고 그 후로 일주일 뒤인 8월 3일에 출국을 하게 됐어요. 제가 너무 걱정했던 게 다른 친구들은 호스트 배정이 막 7월 초에 되고 엄청 일찍 되는데 저는 배정이 너무 안 되니까 너무 불안해서 계속 선생님들한테 전화해서 찡얼찡얼 거렸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걱정할 수 없는 게 어차피 호스트 배정이 알아서 잘 되더라고요. 제가 아까 대용 선생님한테 물어봤는데 혹시 호스트 배정이 안 돼서 미국에 못 갔던 친구도 있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근데 대용 선생님께서 이렇게 밝은 미래에서 2,000명 보낸 학생들 중에는 단 한 명도 호스트가 배정이 안 돼서 못 간 학생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진짜 믿고 기다리시면 밝은 미래 교육에서 알아서 다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제 교환학생이라는 여정을 떠나게 됐습니다. 이제 제가 호스트 가족을 설명해 드릴 건데요. 제가 호스트 가족을 설명해 드리기 전에 저는 조금 특이하게 호스트 가족이 두 가정 있었어요. 처음에 저를 호스트해 주신 이분들은 저를 1년 내내 호스트를 해주시려고 저를 호스트 하신 게 아니라 처음에 웰컴 호스트 패밀리라고 저를 1년 내내 호스트를 해주실 가족을 찾기 전까지만 호스트 해주는 그런 호스트 가족의 형태로 저를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집에서 한 달 동안 생활을 하게 됐고요. 제가 이분들한테 정말 감사했던 게 웰컴 호스트 패밀리라는 가족을 통해서 가게 되면
당장은 내가 1년 내내 지낼 가족이 아니더라도 하루빨리 미국에 가서 미국에서 적응을 해볼 수 있었다는 게 저한테는 도움이 되고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게 어차피 같은 돈을 내고 가는 건데 다른 친구들은 호스트 가족 한 번 경험할 거 난 2번 경험했으니까 내가 더 잘하고 온 거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어쨌든 제가 첫 번째로 배정받은 호스트 가족은 이제 자식들은 이미 다 독립하고 나갔고 저렇게 호스트 가족 2분, 호스트 부모님 2분과 이탈리아 더블 호스트 플레이스먼트가 된 언니였어요. 이제 더블 호스트 플레이스먼트는 호스트 가족들이 저 말고 딱 2명까지 호스트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렇게 호스트를 같이 하게 됐는데요. 제가 많이 걱정했던 건 만약에 이탈리아 언니랑 같이 호스트가 돼서 저 언니한테만 신경을 쓰고 나는 신경을 안 쓰면 어떡하지? 내가 영어 실력이 더 부족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더블 호스트 플레이스먼트가 돼서 좋았던 게 있지 나빴던 게 있었던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친구를 사귈 때도 저 언니가 먼저 가서 많이 도와줬고요. 제가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성격이 어떻게 보이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진짜 너무 내향적이고 친구한테 먼저 가서 말 거는 것도 뭔가 무서웠어요. 저기 안나쌤 앉아 계시는데 제가 사전교육 때 말을 너무 안 해서 제가 미국 가서 고생을 할 거라고 생각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같이 더블 호스트 플레이스먼트가 된 언니가 있어서 너무 도움이 되었던 것 같고 이렇게 이 집에서 한 달 동안 생활을 해요. 제가 여기서 다녔던 학교는 전교생이 3,000명이 되는 큰 학교였어요. 근데 제가 다음에 가는 학교는 되게 작은 학교였거든요. 근데 저는 큰 학교보다 작은 학교가 저한테 개인적으로 더 잘 맞았다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큰 학교도 큰 학교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어요. 아까 대웅 선생님이 말씀했던 것 같이 큰 학교는 시설도 좋고 제공해주는 액티비티 같은 것도 많아요. 그래서 내가 성격이 진짜 내향적이지 않고 내가 너무 이렇게 가서 잘할 수 있고 내가 막 활동하는 거 좋아하고 하면은 훨씬 더 풍부하고 좋은 기억을 큰 학교에서 만들어 올 수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근데 단점으로는 친한 애들끼리만 친하더라고요. 무리지어서 친하게 지내는 게 진짜 크고 이미 다양한 인종이나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그 학교에 재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딱 갔다고 너 교환학생이네 막 이렇게 관심을 주는 일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큰 학교에서 제가 제일 어려웠던 문제는 친구를 사귀는 문제였는데 솔직히 지금 생각해보면 처음에는 그냥 다 어색하잖아요. 새 학기 때 그냥 딱 그 정도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이분들은 저를 1년 내내 호스트 해주시기로 결정한 호스트 가족분들이신데요. 이제 저는 인디애나주 중에서도 시골 깡촌에 있는 노스 저슨이라는 지역으로 배정을 받게 되었어요. 이 지역이 얼마나 시골 깡촌이었냐면 아시아인이 저와 다른 일본인 교환학생 1명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동네 전체 사람들이 그 아시아인 하면은 저나 일본인 언니를 얘기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제가 뭐 한국말을 쓸 수 있는 곳도 없었고 당연히 제가 뭐 가서 뭐 이상한 길로 빠질 때도 없었어요. 어차피 차 타고 나가면 보이는 게 옥수수밭하고 콩밭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이 학교를 다니면서 학교가 진짜 컸다가 작아졌어요. 그래서 큰 학교와 작은 학교의 장단점을 진짜 제가 몸으로 느낄 수 있었는데요. 이제 이 학교, 제가 작은 학교가 더 잘 맞았다고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단 여기는 학교가 작다 보니까 애들이 서로서로를 다 잘 알아요. 이제 이 학교가 전교생이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500명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한 학년에 학생이 한 50명 정도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 애들이 서로서로 다 알고 어차피 다 작은 동네에서 태어나서 막 어린이집부터 고등학교까지 다 같이 다니니까 얘네들은 좋든 싫든 어차피 다 자기들끼리 알고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더 웃긴 건 학교 절반이 서로서로 친척이고 서로서로 막 다 알아요. 그래서 제가 들어봤던 말 중에서 제일 어이가 없었던 말은 아, 쟤는 내 할아버지 약혼자의 사촌의 손녀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친구랑 내가 연관이 돼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큰 학교에서처럼 나를 아는 사람이 한정적인 게 아니라 모두가 저를 알게 되고 저도 모두를 알게 되는 그런 환경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나라에서 와서 이곳을 잠시 경험하고 떠나는 게 아니라 제가 그 동네의 구성원이 돼서 그 동네의 일원이 돼서 그 동네 사람들과 함께 하고 진짜 풍부한 미국의 경험을 쌓아올 수 있었다는 그런 게 저한테는 정말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학교가 작으니까 제가 하고 싶은 건 뭐든지 할 수 있었어요. 사람들이 부족하니까 운동도 막 너 이거 잘해야만 할 수 있어가 아니라 못하는 사람도 어차피 선수가 부족하니까 그냥 다 시켜줬어요. 그래서 참여할 수 있는 종목은 작지만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높아서 저는 어차피 막 운동을 엄청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히려 저한테는 그런 부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이제 이분들은 딱 보이시는 것처럼 되게 젊으신 호스트 가족 분들이셨거든요. 사실 이분들은 제가 교환학생 처음이었어요. 보통 교환학생을 많이 호스트 해보신 분들이 더 해보시고 하시는데 이분들은 제가 처음이다 보니까 솔직히 서툰 것도 많았고 한데 결국에 마지막에는 이 호스트 가족들과 살면서 아, 내가 호스트 가족들과 남의 집에 얹혀 살면서도 이렇게 마음이 편할 수 있구나. 이런 마음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고 다시 한국에 돌아오는 날에는 다시 되돌아보니까 아, 내가 어려운 상황에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무조건적으로 내 편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친부모님 말고 한 번 더 생겼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셨고 저도 너무너무 사랑했던 이 호스트 가족분들과 남은 교환학생 생활을 함께 하게 됐어요. 이제 제가 학교 생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미국에서는 스포츠 활동이 되게 큰 부분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그걸 딱 느꼈던 게 미국에서는 내신 성적뿐만 아니라 스포츠 활동이나 클럽 활동했던 거를 대학을 갈 때 활용을 하더라고요. 저희 카운슬러 선생님이 해주신 얘기 중에 내신이 만점이더라도 스포츠 활동이 부족한 학생은 대학에서 뽑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많은 운동을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제가 먼저 운동을 소개해드리자면 미국에는 가을, 겨울, 봄 이렇게 3가지 시즌이 있고요. 시즌별로 대표 스포츠 활동들이 있어요. 시즌마다 스포츠가 다양하게는 있지만 각 시즌별로 대표로 있는 스포츠 활동들이 있어요. 가을 시즌에는 유명한 미식축구가 있고요. 겨울 시즌에는 농구, 봄 시즌에는 야구가 있어요. 그랬던 제가 가장 먼저 선택한 운동은 치어리딩이에요. 근데 제가 치어리딩을 선택한 이유는 그냥 드라마에서 보고 예쁘고 멋져 보여서 선택을 했고요. 이제 드라마에서만 보이던 예쁜 부분만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이제 치어리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치어리딩은 학교마다 다르지만 보통 미식축구 시즌이랑 농구 시즌에 학교를 위해서 응원을 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다른 운동과 다르게 치어리딩은 2시즌이 걸려요. 시즌을 마무리하려면. 근데 제가 2시즌 내내 치어를 하니까 처음에는 막 춤추고 박수치고 그런 것밖에 몰랐던 제가 시즌이 끝날 때 물구나무를 서고 막 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치어리딩에서 맡았던 포지션은 플라이어였는데요. 플라이어는 이렇게 위에 올라가서 박수를 치거나 손을 흔들거나 하는 그런 동작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위에 올라갔고요. 살짝 드라마에서만 보고 너무 멋지고 예뻐서 하기에는 생각보다 힘들었던 것 같지만 제 첫 친구들은 이렇게 치어리딩에서 사귀게 되었어요. 이렇게 사진 보시면 이건 제가 농구 경기에서 치어리딩을 하고 나서 친구랑 찍은 사진이고요. 저기도 제가 미식축구 경기에서 치어를 하고 나서 친구랑 찍은 사진이에요. 이제 제가 겨울에 선택했던 운동은 수영인데요. 제가 아까 치어리딩은 2시즌이 걸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겨울 시즌에 치어리딩과 수영을 2개 다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2배로 바쁘게 살았던 것 같고 다른 클럽 활동들도 했기 때문에 몸을 더 바쁘게 굴렸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처음에 수영을 하려고 들어간 건 아니었어요. 이제 미국은 운동부마다 매니저가 있거든요. 물을 갖다 준다거나 경기 일정 같은 걸 조율하는 그런 매니저가 있는데 제가 그런 매니저가 되고 싶어서 들어갔다가 마침 여자 수영 선수가 부족해서 코치님이 저에게 수영을 해보라고 시켰어요. 근데 저는 수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물에 둥둥 떠 있는데 뭔가 오기가 생기게 됐고, 그렇게 오기가 생기니까 그래 수영 이 정도쯤이야 내가 할 수 있지? 이러고 코치님께 부탁해서 수영을 가르쳐달라 그래서 수영부에서 수영 선수로 활동을 하게 됐어요. 그때 생각해보면 그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였던 게 제 첫 경기가 3주 뒤에 있었거든요. 근데 3주 만에 수영을 배워서 경기를 뛴다는 게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지만 결국에 제 첫 수영 경기는 50m 자유형을 해서 1분 8초라는 기록으로 레이스를 완주했고요. 이제 코치님과 아침 저녁으로 수영을 연습하고 최선을 다해서 연습하다 보니까 시즌이 끝날 때는 같은 종목을 38초의 기록으로 30초를 떨궈서 완주를 했고, 시즌이 끝나고 나서 저기 보시면은 이거는 제가 상을 받는 거거든요. 팀에서 가장 열심히 운동을 한 선수로 이렇게 상을 받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 시즌에서 마지막 경기에서는 같은 종목을 하는 선수들 사이에서 1등을 하면서 이제 시즌을 마무리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운동을 막 사랑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한국에 있을 때도 숨쉬기 운동 말고 다른 건 딱히 한 적이 없어요. 근데 마지막 수영 연습 때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그리고 제가 여기서 스포츠 활동이 정말 중요하다고 느꼈던 게 그 운동 경기들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돈 주고는 얻을 수 없는 그런 마인드셋과 경험들, 감정들을 얻게 되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한국에 있었으면은 아마 이런 경험은 해보지 못했을 거라는 상상을 해보면 저는 미국에 가길 정말 잘했구나 그럴 때 느끼는 것 같아요. 이제 제가 봄에 마지막으로 선택한 운동은 육상부예요. 이제 육상부는 달리기와 다른 이벤트들로 해서 이루어져 있는데요. 저는 장거리, 단거리 달리기, 원반 던지기, 투포환 던지기, 장대 높이 뛰기를 했어요. 제가 처음엔 달리기를 하려고 육상부를 들어갔다가 코치님이 저를 딱 보시더니 너 장대 높이 뛰기 잘할 것 같다 하고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장대 높이 뛰기를 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해서 육상부는 사람이 정말 많은 부예요. 종목이 다양한 만큼 사람도 많으니까 저는 이게 마지막 시즌이었지만 마지막 시즌까지도 새로운 친구들과 계속 만나고 새로운 친구들을 계속 사귈 수 있었던 그런 좋은 운동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는 제가 했던 클럽 활동들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제가 했던 클럽 활동 중에 제일 컸던 건 밴드 활동이에요. 저는 한국에 있을 때부터 플룻을 열심히 불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 가니까 제가 제일 연주를 잘하는 연주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지휘자 옆에 저 자리가 제일 잘하는 사람이 앉는 자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 자리에 앉아서 지휘자님 옆에서 솔로 파트를 맡으면서 마지막 콘서트를 마쳤어요. 그리고 저기 저 노란 줄에 있는 사진은 말칭밴드를 할 때 찍어놓은 사진인데요. 말칭밴드는 풋볼 경기 때 학교 응원가를 연주하거나 이제 학교 노래를 연주하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저렇게 학교 노래 연주하고 그런 경험도 쌓으면서 저는 정말 재밌었다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했던 건 제가 뮤지컬부와 미술부의 일원이었어요. 미술부는 저렇게 학교 행사가 있으면 학교를 장식을 하거나 뭔가 학교에서 할 일이 있으면 꾸미는 역할은 다 미술부가 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했던 뮤지컬부는 크리스마스 시즌에 학교 전체에서 뮤지컬을 한번 하게 되고요. 제가 뮤지컬 사진이 없어서 그때 뮤지컬을 같이 했던 친구들 사진을 대신 넣어봤는데 제가 뮤지컬부랑 미술부를 하면서 느꼈던 거는
클럽 활동이 왜 필요한지 알겠다 이거였어요. 왜냐면 클럽 활동을 하면 제가 수업을 듣지 않는 과목의 선생님들과도 친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미술 수업과 합창단 수업을 듣지 않았는데도 결국 미술 선생님과 합창단 선생님과 친해지게 되었기 때문에 솔직히 친구들과 친해지는 거 말고 선생님들과 친해졌을 때 받는 이익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선생님들과 친해져서 미국에 또 믿을 수 있는 어른들이 생겼다는 점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는 제가 수업들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교환학생을 가게 되면은 교환학생은 과학, 수학, 영어, 미국 역사 혹은 미국 정부 수업을 필수로 들어야 해요. 그 수업을 빼면은 나머지 수업은 자기가 직접 알아서 선택해서 들을 수 있어요. 근데 미국에서는 한국과 달리 공부 말고 되게 재밌는 활동들도 제공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택했던 수업 중에 재밌었던 수업 2가지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거는 우스터닝이라 그래서 나무를 깎아서 조형물을 만드는 수업이었어요. 그리고 저 위에 보이는 사진은 제가 도서관에서 사서로 일하는 사진인데요. 먼저 우스터닝 수업부터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렇게 제가 눈사람도 만들고 저거는 코끼리거든요. 코끼리도 만들고 하면서 수업을 들을 수 있었는데 이 수업은 여학생들이 잘 선택하지 않는 수업이라서 제가 수업을 듣는 유일한 여학생이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미국에 가서 이런 수업을 들을 기회가 이제 자기 인생에 얼마나 올지 그런 건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 한번 들어봐야겠다. 내가 거기 가서 새로운 친구를 만들고 그냥 들어봐야겠다 하고 저 수업이 나무를 깎는 것만 가르쳐준 게 아니라 엔지니어링의 기초가 되는 그런 것도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저 수업이 저는 많이 도움이 됐다고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저기 도서관에서 사서로 일한 수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도서관에서 사서로 일하는 수업은 라이브러리 인턴십 수업이에요. 저 수업은 수업으로도 인정이 되지만 인턴십으로도 인정이 되는 수업이에요. 저는 평소에도 책 읽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도서관 사서 선생님들과 그런 읽었던 책에 대한 얘기를 공유하는 것도 되게 재밌었고요. 그리고 도서관 사서 선생님들과 친해지니까 사서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알 수 있었고 되게 재밌는 시간을 많이 보냈던 것 같아요, 도서관에서. 그리고 대학을 가면 되게 좋게 보이는 수업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 도서관 인턴십 수업이 대학에 갈 때 되게 좋게 보이는 수업 중에 하나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저기 종이 더미는 제가 1년 동안 미국에서 열심히 공부한 것들을 모아놓고 한 번에 사진을 찍은 건데요. 제가 미국에 가기 전에, 미국에 가는 것을 결정하기 전에 가장 궁금했던 게 내가 미국에 가면 대체 어떤 식으로 수업을 듣게 될까? 이런 게 너무 궁금했어요. 내가 어떤 과제를 제출해야 하고 어떤 과제를 하게 될까? 그런 게 궁금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 제가 미국에서 직접 공부했던 자료들을 가지고 왔어요. 제가 했던 과제들을. 여기 보여드려요? 아니면 그냥 놓을까요? 여기 앞에 놨으니까 이따가 끝나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혹시 궁금하실까봐 학교에서 산 티셔츠들이거든요. 육상부 티셔츠, 수영부 티셔츠, 밴드부 티셔츠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한번 가져와 봤으니까 이따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솔직히 제가 이걸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이 미국의 모든 교육 커리큘럼을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미국에 가기 전에 가장 궁금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궁금증이 풀리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가지고 와봤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제가 교환학생 생활을 했을 때 중요했던 이벤트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교환학생을 가게 되시면 가장 먼저 하게 될 활동은 홈커밍일 거예요. 홈커밍의 유래는 작년에 졸업한 선배들이 다시 학교로 찾아와서 다 같이 미식축구 경기를 보는 시즌이 홈커밍 시즌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그 시즌에 맞춰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희는 테마에 맞춰서 옷을 입고요. 좋아하는 캐릭터를 따라한다거나 자신만 갖고 있는 유니크한 옷을 입는다거나 그런 식으로 하면서 되게 많은 추억을 만들 수 있어요. 저기 가운데 있는 사진은 저희가 저렇게 학교를 이렇게 꾸며놓은 건데요.
홈커밍에 가장 주된 것은 홈커밍 게임, 미식축구 게임이에요. 그래서 우리 학교가 상대 학교를 이겨야겠다 라는 마음으로 저렇게 해놓는 거고, 이제 저희 학교는 홈커밍 댄스는 따로 없었어요. 홈커밍 댄스는 홈커밍 끝나고 예쁘게 드레스나 수트를 입고 춤을 추고 파티를 하는 건데요. 저희 학교는 홈커밍 댄스는 따로 제공해주지 않았고, 저는 얼굴에 저렇게 페이스 페인팅을 하고 금요일 날 경기에서 치어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다음으로 있었던 이벤트는 폴볼이라고 가을 무도회였어요. 이제 홈커밍 댄스가 없었던 대신에 저희 학교는 폴볼을 제공해 주었거든요. 저한테는 태어나서 처음 가보는 파티였기 때문에 너무너무 재밌고 너무너무 신났어요. 그리고 이렇게 친구들하고 사진을 찍고 하는 거고, 폴볼 자체는 학교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큰 파티는 아니었지만 여러분들이 가게 되신다면 할 수 있는 파티가 몇 개 없기 때문에 그런 데서라도 많이 즐기고 할 수 있었으면 되게 좋은 경험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 다음으로 제가 했던 거는 할로윈이에요. 원래 미국은 가을에 할로윈 시즌이 되게 큰 문화 같은 거더라고요. 이제 할로윈 시즌이 되면 마을 전체를 할로윈 분위기로 꾸미게 되고요. 저렇게 커스텀을 하고 트릭 오어 트릿을 다니기도 해요. 근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크리스찬이라서 저런 문화가 살짝 조금 거부적으로 느껴졌어요. 근데 솔직히 거부적으로 느껴졌다고 하기에는 적응을 너무 잘해서 저렇게 유령 신부 분장을 하고 트릭 오어 트릿을 다니게 됐고요. 제가 또 재밌었던 문화 중에 하나는 저 호박 문화예요. 이제 미국에는 할로윈 시즌이 되면 할로윈 몇 주 전에 펌킨 패치라는 걸 가서 자기가 원하는 호박을 직접 호박밭에서 따와요. 그리고 저렇게 호박 얼굴을 파서 재고 랜턴이라는 걸 만들어서 집 앞에 장식을 해놔요. 그리고 저 호박살을 파서 미국 전통 음식 같은 것도 만들어 먹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되게 맛있었고 그것도 되게 재밌었던 기억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제 그 다음으로 있는 건 크리스마스예요. 제가 크리스마스 때는 저렇게 가운데 위에 보시면 저건 제 친구 집에서 홈파티를 했던 사진인데요. 저건 초록 색깔 휴지, 화장실 휴지예요. 저걸로 친구들을 이렇게 누가 더 트리같이 잘 만드나 그런 대결도 하기도 했고, 재밌는 게임 같은 것도 하면서 친구들 집에서 홈파티도 했고요. 미국은 크리스마스가 한국의 설날, 새해 같은 그런 분위기의 명절이기 때문에 저렇게 호스트 부모님의 가족들을 만나서 호스트 부모님과 가족들과의 시간도 보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크리스마스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크리스마스 캐롤도 많이 듣고 이제 호스트 가족들과도 더 돈독해지고 더 친해질 수 있던 그런 따뜻하고 몽글몽글한 시간이었어요. 이제 제가 새해를 넣을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새해를 한번 넣어봤는데요. 미국에서는 새해가 딱히 큰 이벤트는 아니었어요.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에 이미 부모님도 다 만났고 가족들도 다 만났고 이제 호스트 부모님들께서도 솔직히 피곤하시니까 쉬시고 싶어하는 그런 시즌이에요. 그래서 저는 새해 이브에 저렇게 친구 집에 가서 게임을 하면서 홈파티를 했어요. 이렇게 홈파티를 하고 친구들과 사진도 찍고, 친구들이 틱톡에서 제가 이제 한국 새해에는 되게 중요한 거라는 말을 들었나 봐요. 그래서 저렇게 그날 아침에 급하게 도넛을 사와서 친구들이 이제 새해 축하를 해주었어요. 그리고 새해 당일에는 딱히 특별한 게 하는 게 없어서 저는 그날 아바타 물의 길 영화가 개봉을 해서 저렇게 친구랑 영화를 보고 왔어요. 이제 다음으로 기억에 남는 건 봄방학이에요. 미국은 봄방학이 있어서 크리스마스가 끝나고 학교를 조금 다니다 보면 봄방학이 찾아와요. 저는 봄방학 때 호스트 부모님께서 저를 미국에 데려가 주셨어요. 뉴욕에 데려가 주셨어요. 근데 뉴욕에 데려가 주셔서 제가 뉴욕에 가고 싶다고 흘리듯 말했던 거를 기억해 주셔서 저를 뉴욕에 데려가 주신 거예요. 뉴욕에 가니까 타임스퀘어 같은 것도 보고 왔고 되게 재밌는 경험도 많이 하고 왔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자면 제가 뉴욕에 갔을 때 기억이 나는 건 호스트 부모님과 대판 싸운 것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요. 솔직히 호스트 부모님과 싸웠다 그러면 조금 그렇잖아요. 뭔가 내가 그 집에서 온천하는 건데 뭐 싸워도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저도 처음에 들었거든요. 근데 이날 호스트 부모님께서 서로 살짝 기분이 안 좋아 있는 판국에 아기가 울고 하니까 그냥 가족들이 다 같이 싸운 거예요. 근데 저는 그동안 서러운 거 있어도 말을 잘 안 하고 참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호스트 부모님께서 이제 막 3살 된 애기거든요. 저렇게 어린 애기도 있고 하시니까 괜히 저까지 스트레스를 주지 말자는 마음에 호스트 부모님께 스트레스 받는 게 있고 힘든 게 있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전날은 호스트 부모님께서도 막 서로 싸우시고 이제 애기도 울고 하니까 저도 같이 울어버린 거예요. 저도 같이 울면서 나 이것 때문에 너무 서러웠다 이런 걸 영어로 그냥 울면서 제대로 되지도 않는 그 영어로 막 다 털어놨어요. 그랬더니 호스트 부모님께서 저를 꼭 안아주시면서 했던 말이 나는 너가 그렇게 힘든 줄 몰랐다. 우리 3살짜리 애기도 애기지만 너도 아직 우리한테는 어린애다. 너도 힘든 게 있으면 우리한테 다 털어놓고 우리한테 다 말해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때 제가 딱 느꼈던 게 이분들은 나를 그냥 잠깐 있다가는 교환학생으로 생각하고 날 받아주신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우리 집에 갑자기 모르는 다른 나라 사람 한 명을 들이는 게 좀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호스트 가족분들께서는 그런 일을 쉽게 자기들이 결정해 주신 거고, 물론 쉽지 않은 결정이셨겠지만 이렇게 결정을 해주셔서 저를 이렇게 한 달 동안 맡아주시기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거잖아요. 1년 동안 맡아주시기로 한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들었고, 이제 솔직히 말해서 호스트 부모님이 젊으시다 보니까 아직 본인들도 인생의 시행착오가 많으신 분들이셨는데, 호스트 부모님께서 제가 떠나던 날 해주셨던 말이 너를 통해서 우리 인생이 한층 더 성장한 것 같다, 우리 집에 찾아와줘서 정말 고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미국에 가서 이 호스트 가족을 만난 것만으로도 정말 성공적인 교환학생을 하고 왔다고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네, 여러분들 혹시 MBA 좋아하시나요? 잘 안 좋아하시는구나. 저도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근데 이제 학교 과학 선생님 중에서 저랑 일본인 교환학생 언니를 진짜 예뻐해 주시던 선생님이 계셨어요. 이제 그 선생님이 계시니까 그 선생님께서 표가 생겼다고 저랑 일본인 언니를 시카고 불스 게임에 데려가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농구를 하나도 모르고 경기를 보러 갔거든요. 점수를 어떻게 내는 건지도 모르고, 뭔가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왜 좋아하는 건지도 모르고 그냥 가서 소리 지르면 같이 소리 지르고 그러고 있는데, 경기 끝날 때쯤 되니까 제가 농구 규칙을 아예 막 다 이해하고 있고, 막 멤버들, 선수들 이름도 다 외워놓고 가장 좋아하는 선수까지 생겨서 한동안 그 선수 인스타그램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농구 잘 안 좋아하시더라도 이제 근처에 혹시 NBA 경기장이 있으면 이렇게 경기를 보고 오는 것도 정말 좋은 경험이 되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가지고 온 거는 NBA 경기에 비하면 살짝 초라하긴 하지만 저희 학교 경기를 가지고 와봤어요. 저희 학교 농구 경기를. 이제 저희 학교 농구 경기는 저렇게 테마에 맞춰서 옷을 입어요. 전날 테마는 화이트아웃이라 그래서 흰색 옷을 입고 오는 테마였어요. 근데 저렇게 친구들과 옷을 맞춰 입고 내 친구가 저 밑에서 경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응원을 하는 게 정말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미국은 상대 학교끼리 라이벌 의식이 정말 강해서 뭔가 경기에 막 돈을 걸고 내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뭔가 막 내기를 하면서 막 이상한 거를 하는 애들도 있어요. 너가 이걸 하면은 내가 오늘 저기 가서 우물물 한번 퍼마시고 오겠다. 이 학교가 이기면은 내가 이렇게 하겠다. 뭔가 이런 내기도 되게 재밌었던 것 같고, 그래서 한번 미국에서 되게 스포츠가 큰 이벤트여서 한번 넣어봤고요.
마지막으로 있었던 거는 프롬인데요. 프롬은 졸업 파티라고 불리는데 이제 이 졸업 파티는 이제 곧 졸업을 하는 주니어나 시니어들을 위해서 제공되는 파티예요. 이제 제가 이 파티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보통 이렇게 여학생과 남학생이 짝을 지어서 프롬에 가요. 근데 여자 친구들끼리 그냥 그룹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남자 친구들끼리 그냥 그룹으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이 프롬을 파트너와 갔고 저 또한 파트너와 가고 싶었기 때문에 이제 프롬 포즈라는 게 있어요. 나랑 같이 프롬을 가줄래? 라고 물어보는 건데 보통 남학생들이 여학생들한테 프롬 포즈를 많이 해요. 근데 저는 제가 프롬 포즈를 받은 남학생들 중에서는 딱히 같이 가고 싶은 남학생이 없어서 제가 직접 육상부에서 같이 장대 높이 뛰기를 하던 친구한테 프롬을 같이 가자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같이 프롬을 가게 됐어요. 먼저 프롬을 갈 때 여학생이 드레스를 사면 남학생이 저렇게 수트나 넥타이 같은 거를 맞춰서 사요. 그리고 심한 경우는 신발까지 맞추는 경우도 있고요. 제 손에 걸려있는 건 코사지라고 하는 꽃이고 남학생이 여학생한테 선물로 줘요. 그리고 저렇게 가슴에 꽂혀있는 건 부토니에라고 불리는 꽃인데 여학생이 남학생한테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프롬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인기 투표잖아요. 프롬하면 프롬킹, 프롬퀸, 프롬프린스, 프롬프린세스 이런 게 있잖아요. 저희 학교도 인기 투표를 했는데요. 저희 학교는 같은 학년의 이성 친구들을 투표하는 방식으로 해서 투표가 진행이 됐어요. 근데 가운데 제 사진 보시면은 제가 티아라를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희 학년 11학년에서 인기 투표를 1등을 해서 프롬 프린세스를 이기게 되었어요. 근데 저는 원래 소포머 10학년이 돼야 되는 나이인데 11학년으로 미국에 가게 됐어요. 근데 처음에는 막 미국 공부 어렵고 해서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솔직히 11학년 공부라서 어렵다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본 것 같고요. 한국 학생들이 미국 학생보다 훨씬 똑똑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영어만 한 번 트이면 성적 문제는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됐었던 것 같고 제가 11학년으로 가서 11학년 친구들이랑 같이 놀면서 더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학년을 높여서 가는 게 더 많은 경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했던 건 서프라이즈 파티인데요. 제가 한 건 아니고 제 친구들이 이렇게 저를 위해서 준비를 해줬어요. 이건 제가 미국에서 떠나기 3일 전에 했던 파티고 마지막으로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던 건데 저는 미국에서 지냈던 기억이 너무 행복했고 떠나고 싶지 않아서인지 미국에서 한국에 오기 한 일주일 전부터 계속 울었어요. 근데 친구들이 저를 토닥여주면서 파티에서 같이 울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금방 떠나가는 교환학생인 나를 위해서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친구가 있다. 그런 친구를 내가 미국에 와서 만들었다라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울었어요. 그리고 솔직히 미국에서 3일 정도는 한국에 오기 전까지 3일 밤낮을 울고 공항에서도 울었어요. 제가 원래 울음이 많은 편이라서 좀 많이 울었는데 살짝 그래도 그만큼 저는 좋은 한 해를 보내고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제 교환학생 여정을 마무리 짓고 한국에 돌아오게 됩니다. 이제 제가 생각했던 게 교환학생을 가게 되면 그 교환학생을 가기 전에 1년 동안 준비하고 교환학생 1년 다녀와서 다시 한국에 오게 되잖아요. 근데 저의 생각에 뭔가 교환학생을 다녀오는 미국에 있는 그 찰나의 순간만 너무 아름다운 순간이고 그 외의 순간들은 딱히 아름답지 않다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다시 다 다녀오고 나서 느낀 게 교환학생을 준비하고 교환학생을 다녀온 후에 변화된 저의 모습까지가 모두 다 교환학생 프로그램의 일부라고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저 친구는 제 일본인 같이 있었던 교환학생 친구인데요. 저 친구가 제가 너무 보고 싶다고 제가 한국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5일 정도 저를 한국에 방문을 해주었어요.
근데 저 친구도 울음이 많아서 되게 같이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이제 막 몇천 킬로, 몇만 킬로 떨어져 있지만 이제 제 친구들이 미국에 있다는 게 이제 제가 평생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친구들을 생겨서 왔다는 게 너무 고마웠던 것 같아요. 그래도 저기 보시면 저건 제가 이번에 교회 수련회 갔다 왔던 사진인데 그래도 저렇게 전 친구들과 친하게 지낼 친구들과는 갔다 와도 계속 친하게 지내게 되더라고요. 이제 저는 미국에 제가 다녀오고 나서 솔직히 이건 좀 기독교적인 이야기지만 저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부모님께서 해줄 수 있는 건 한정되어 있잖아요. 제가 미국에 가 있을 때 아무리 옆에 와서 안아주고 싶고 토닥여주고 싶고 해도 솔직히 저희가 몇천 킬로, 몇만 킬로 떨어져 있을 때는 부모님이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저도 항상 부모님이 옆에 계시다가 부모님께서 떨어져 보니까 그게 혼자서 타지에 있는 게 얼마나 외롭고 힘든 건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늘 함께하고 동행해 주신다는 걸 딱 믿게 된 순간부터 저는 이제 난 두려울 게 없구나, 나는 외롭지 않구나, 그걸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한테 가장 많이 물어보셨던 게 너는 타지에 부모님도 없이 혼자 있는데 그게 무섭지 않니? 너는 그게 외롭지 않니? 이런 질문을 진짜 많이 들었는데요. 솔직히 저한테 이렇게 찾아와 주셨던 호스트 부모님도 있었고 새로 사귄 친구들도 있었고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저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전혀 외롭거나 두렵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부모님께서는 못 해주시는 부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싸주셨다는 게 저한테는 정말 이제 경험을 하고 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아서 돌아오는 가을 학기에 장학금을 받고 사립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었어요. 이제 저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고 이제 제가 가 있는 동안 울면서 밝은 미래 교육 선생님들한테 전화를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근데도 새벽 3시에도 전화를 받아주시더라고요, 선생님들이. 그래서 저는 정말 선생님들 덕분에 더 이렇게 좋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올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제가 미국을 떠나기 전에 생각을 했던 게 이렇게 저 설명회 때도 이렇게 선배님이 오셔서 해주셨거든요, 발표를. 제가 했던 생각은 나도 성공적인 교환학생을 하고 와서 저 자리에서 1년 뒤에 내가 발표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발표를 들었는데 오늘 제가 이렇게 이 자리에 서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도 미국에 가게 되신다면 이제 저보다 더 좋은 한 해를 보내고 오시기를 바랄게요. 이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